니들이 그랬다며? 내가 없는 사이 집을 팔았단 말이 진짜냐? 엄마, 그게 다 엄마를 위해서 한 거야. 혼자 사는 것도 힘드시잖아. 내가 언제 너한테 도와달랬냐? 내가 언제 내 집 팔아달라 했어? 어머니, 그렇게 화내실 일 아니에요. 명의도 원래 남편 거였고 절차대로 한 거예요. 너희가 웃으면서 여행 보내더니 뒤에선 날 버릴 준비하고 있었구나. 엄마도 이제 우리랑 살아야 돼. 그게 서로 편한 거야. 아니다. 나는 너희랑 살기 위해 평생 산 게 아니야. 이제부터는 법이랑 같이 살 거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족 사이 말하지 못한 진실을 대신 전해드리는 채널 편지에 담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 2박 3일 여행을 다녀온 사이 자신의 집을 팔아버린 아들 부부에게 법으로 맞선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본격 사연을 들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힘이 됩니다. 경남 밀양 시골 장터 끝자락. 복희네 국밥이라는 작은 간판 아래에서 60세 김복희 씨는 30해를 넘게 국밥을 팔았습니다. 그 국밥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해장엔 복희네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문이 나 있었고, 시장 상인회 모임 날이면 늘 복희 씨 국밥솥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뜨고 외동아들 하나를 뒷바라지하며 장사를 이어왔던 그녀에게 국밥은 생계였고 삶이었으며 그릇 하나하나에 가족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무릎은 자꾸 시큰거리고 아침마다 뻐근하게 붓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국을 푸다가 손에서 국자 놓치는 날이 많아지자 아들 내외가 슬그머니 말을 꺼냈죠. 어머니, 이제 좀 쉬셔야죠. 2박 3일만이라도 몸 좀 푸시고 오세요. 충남에 좋은 온천 숙소 예약해놨어요. 복희 씨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돈 아깝다. 내가 지금 여행 갈 때냐? 하지만 며느리까지 나서서 이번엔 저희가 모시고 싶어서 준비한 거예요. 오랫동안 장사만 하셨으니 이번 참에 편안하게 쉬고 오셔요. 라고 웃으며 말하자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복희 씨는 국밥솥 앞에 서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그래, 한 번쯤은 나도 쉬어도 되지 않겠나. 다음 날 장터 단골 손님에게 우리 가게 30년 만에 며칠만 문 닫아요. 여행 좀 다녀오려고요. 하고 말했을 땐 주인 없이 텅 빈 가게처럼 마음도 조금은 허전했지만 또 한편으론 괜히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인생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기대하며 2박 3일간의 충남 온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복희 씨는 몰랐습니다. 그 짧은 여행이 끝나고 돌아왔을 땐 자신의 집도 삶도 그리고 믿음도 함께 사라져 있을 줄은요. 2박 3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김복희 씨는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온천물에 몸을 담그는 순간 무릎이 스르르 풀리는 기분도 들었고 모처럼 사람 노릇한다는 생각에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여행 마지막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고맙다고까지 말했죠. 평생 자식에게 짐 되기 싫어 살았는데 이렇게 배려받는 느낌은 참 낯설면서도 고마웠습니다. 그런 기분을 품고 터미널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던 그 길. 마을 어귀로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들이 반겨왔습니다. 담벼락 너머 감나무는 벌써 주황빛 열매를 맺었고 집 앞 골목엔 누군가 낙엽을 쓸어 놓은 흔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목 끝 자기 집 앞에 멈춰선 복희 씨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파란색 이삿짐 트럭 한 대가 대문 앞에 세워져 있었고, 짐을 옮기던 낯선 남자 둘이 여기 맞죠? 하며 집 안으로 냉장고를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젊은 부부가 서 있었고, 그 여자 쪽이 먼저 보키 씨를 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세요. 이 집 저희가 이번에 매매했어요. 말씀 못 들으셨어요? 그 순간 보키 씨는 두 다리가 힘이 풀려 들고 있던 기념품 봉투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문득 대문을 열려 했지만 손에 익은 비밀번호는 무시되듯 삐삐삐 하고 오류음을 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무언가 아주 큰일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벌어졌다는 걸. 그날 밤 보키 씨는 마을 후배가 운영하는 작은 찻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며느리가 여행 가기 전 챙겨줬던 보온병이 들려 있었고, 안에 남은 미지근한 생강차는 이미 식어 텁텁하기만 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담담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다 엄마를 생각해서 결정한 일이에요. 이제 혼자 살기 위험하잖아요. 서울 올라오셔서 우리랑 같이 살면 되죠? 그 순간 보키 씨는 목이 메었지만 한편으로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내가 뭘 부탁했니? 누가 같이 살자고 했어? 머릿속이 하얘진 채로 통화를 끊어버린 보키 씨.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지만 곧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니다. 이건 나를 지키는 일이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이장님과 함께 읍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자 소유주 이름은 아들 이름으로 이미 석 달 전에 변경돼 있었습니다. 주소 변경일자, 계약 진행 날짜, 모든 서류가 놀랍도록 계획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보키 씨가 병원 입원했던 시기, 그때가 명의 이전이 이뤄진 시점이었습니다.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세금 정리하려면 엄마 이름으로 두면 불편하다며. 들고 왔던 도장과 서류, 그날 며느리가 건넸던 미역국 한 그릇의 웃음까지. 그 모든 장면이 이제는 퍼즐처럼 맞춰지며 보키 씨의 가슴에 서서히 차갑고 날카롭게 박혀들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걸 노리고 있었던 거였다. 엄마 혼자 사시기 불편하잖아요. 이젠 우리랑 같이 살면 되죠? 아들은 그렇게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며느리는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평범한 말이었다. 겉으로 보기엔 오히려 배려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순간 보키 씨는 그 말이 한 번도 자신을 위한 말이 아니었다는 걸 직감했다. 아들이 말하는 불편은 그가 찾아오기 귀찮은 거리였고, 며느리가 명절 때마다 토로하던 시골 생활의 불편함이었고, 자식들 입장에서만 바라본 처리 대상 같은 말이었다. 그리고 같이 살자는 말은 어머니를 위한 돌봄이 아니라 집을 팔기 위한 명분이었고 죄책감을 덜기 위한 포장지였다. 보키 씨는 묵묵히 아들을 바라보다 말했다. 그래. 그 말 고지곳대로 믿었으면 난 지금쯤 니네들 집방 한켠에서 눈치 보고 있었겠지. 그녀의 말에 며느리는 시선을 피했고 아들은 어색한 웃음만 지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제야 보키 씨는 마음 깊이 결심했다. 이건 가족이 아니다. 이건 계약도 배려도 아니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밤이 되자 밀양시골은 고요했지만 김보키 씨의 머릿속은 쉴 틈 없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아들에게 울면서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며느리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보키 씨는 시장 상인회 사무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를 본 이재복 회장은 보키 씨, 괜찮아요? 라고 물었고, 그녀는 웃지도 않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 좀 도와줘. 이건 그냥 자식 문제로만 넘길 일이 아니야. 시장 상인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법률구조공단 소속의 법무사와 연결해줬고, 보키 씨는 손에 들고 간 커다란 비닐 봉투를 그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은 아들과 나눴던 문자 메시지, 며느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 통화 녹음 파일 정리표, 심지어 여행 떠나기 전 받은 숙소 예약 내역까지 모두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제가 이 집에서, 이 동네에서 내 평생 살면서 모은 전부입니다. 법무사는 몇 장을 넘겨보다가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보키 씨는 비로소 한 줄기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마치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아오다 처음으로 내 편을 만난 사람처럼 말이죠. 그날 밤 보키 씨는 처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휴대폰 연락처에서 가족이 아닌 상대방으로 바꿔 저장했습니다. 몇 달에 걸친 법적 싸움은 쉽지 않았다. 매일이 처음 겪는 단어들, 낯선 서류들과의 싸움이었다.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가처분 신청, 민사소송. 보키 씨는 하루하루 무거운 법률 용어를 배우며 자식에게 받은 상처를 하나하나 서류로 정리해 갔다. 사건은 지역 언론에도 조용히 기사로 실렸고, 어머니의 집을 무단으로 팔아버린 아들 부부, 민형사 소송으로 비화라는 제목이 보키 씨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밀양지방법원에서 최종 선고가 내려지던 날, 보키 씨는 상인회 회장 이재복 씨와 함께 법원 건물 앞에 섰다. 검정색 코트를 여미고 손에 단정하게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지만, 그날 그녀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차가웠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법정 뒤편에서 아들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할 거야. 가족끼리 법정 가면 끝이야. 보키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끝은 이미 너희가 냈다. 재판정 안에서 판사는 조용히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는 원고 김보키에게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주택 매매 계약을 무효로 한다. 판결문 낭독이 이어지는 동안 보키 씨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녀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이는 부양 의무를 저버리고 원고의 동의 없이 주택을 일방적으로 매도한 명백한 기망행위로 판단한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법정 안의 공기는 싸늘하게 정적에 잠겼고, 보키 씨는 무릎이 풀리는 듯한 느낌을 꾹 참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수도 눈물도 미소도 없었습니다. 단지 고개를 한 번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엔 분노가 아닌 정리, 슬픔이 아닌 냉정,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의 자존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끝내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고, 며느리는 법정을 나서며 무언가 중얼거렸지만, 보키 씨는 그들의 얼굴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겐 이제 얼굴이 아니라 사건 번호만 남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법원을 나서며 이재복 씨가 묻습니다. 복희 씨, 속은 좀 시원해요. 복희 씨는 잠시 생각하다 입술을 앙다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원하진 않아요. 그냥 더는 참지 않아도 된다는 게 그게 다예요. 그날 밤 그녀는 30년간 썼던 국밥집 앞에 다시 섰습니다. 가게 문은 닫혀 있었고 유리문 너머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녀는 유리창을 손끝으로 한 번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다시 내가 지킬 거야. 누구도 다시는 내 이름 빼고 뭘 가져가지 못하게 할 거야. 며칠 후 복희 씨는 다시 시장 골목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낡은 앞치마 대신 새로 산 진회색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고 머리는 곱게 정리돼 있었지만 손끝엔 여전히 삶의 굳은 살이 묻어 있었습니다. 복희 이모님 오셨어요? 어머, 얼굴빛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시장 사람들은 그녀를 보자 일제히 반갑게 인사했지만 그 말들 속엔 미안함과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들에게 집을 뺏겼다는 것, 며느리가 불쌍한 척 웃으며 마을에 떠들고 다녔다는 것. 하지만 아무도 그때는 그녀 앞에서 그 이야기를 꺼낼 용기가 없었죠. 그날 시장 한복판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던 복희 씨가 문득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국밥은 팔면 또 만들면 돼요. 고기 삶고 국물 우려내고 파 송송 썰어 넣으면 하루만 지나도 다시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녀가 오랜만에 입을 열어준 것이 반가워서였죠. 그런데 복희 씨는 그 말의 끝에 단호하면서도 슬픈 눈빛으로 덧붙였습니다. 근데 믿음은 안 그래요. 한 번 뺏기면 다시는 안 끓어요. 그 말의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김을 모락모락 피우던 어묵 국물 냄비도 소란스럽던 상인들의 수다도 잠시 멈춘 듯 했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희 씨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말 뒤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본 뒤 느릿하게 발걸음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엔 눈물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다시 자기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결심 하나만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녀를 더 이상 아들한테 집 뺏긴 불쌍한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저 김복희 사장님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시장 한복판에서 제 삶을 지키는 단단한 한 사람이었죠. 자식은 다시 낳을 수 있어도 무너진 믿음은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사랑을 믿고 준 마음 이용당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사이라도 선을 넘은 사람에게는 때로 단호함이 가장 필요한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희 씨의 선택, 여러분이라면 가능했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참아왔던 상처를 끝까지 법으로 지켜낸 모습이 많은 분들에게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가족 문제의 법을 들이밀어야 하는 상황,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공감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